달아나지 마. 병훈이가 곁에 와 쭈그리고 앉으며 말했다. 내가 글을 올려다보았다. 이게 로맨스가 아니면 뭐란 말이에요 도대체. 뿅, 어서오세요. 자, 어떤 거를 하시렵니까? 생수 먹는 게 이뻐요? 감사. 방재희 씨의 교환일기예요. 과연 어떤 교환일기일까요? 자, 여기서의 주인공인 나는 남자인 것 같아요. 또 시작이군. 따라붙는 병훈인의 패거리를 뒤통수로 느끼며 나는 속으로만 조그맣게 투덜거렸다. 나는 선천적으로 패거리에 속하는 것을 싫어한다. 선천적이래. MBTI의 I타입인 것 같죠? 하지만 어찌어찌 싸움이 몇 번 붙은 적이 있는 바람에 나는 학교 안의 모든 패거리들에게 찍혀버렸다. 날 잡으면 1등 패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다 보니까 패거리를 싫어하는데 자기가 이제 짱이 된 거죠. 학교 짱이. 그거 맞아요? 그야말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 아닌가? 정색을 하고 거절을 하며 몇 가지 간단한 재주. 벽을 주먹으로 한 대 쳐서 가루가 투두둑 떨어지게 한다든가. 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는 했지만 벽을 쳐서 가루가 떨어지게 했대. 잠시 시간이 지나고 그러한 행동이 다시 소문이 되어 퍼질 때쯤 되면 또 한 패거리가 뒤쫓아왔다. 1년 내내 시달리고 2학년이 된 후로는 그런 일이 팍 줄었는데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대부분의 녀석들이 내가 진짜 아웃사이더로 남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달아준 것이고 또 하나는 병훈이라는 놈이 전학 온 것이다. 병훈이는 누구일까요? 병훈이는 2주일도 못 돼서 학교 전체를 손에 넣었다. 새로운 짝이네요. 나를 손에 넣으려던 자질구레한 패거리들이 10개 가까이 있었는데 금세 독립적인 패거리는 하나도 안 남고 모두 병훈이 아래에 분파가 되어버린 것이다. 전국 통일을 잃었군요. 전교 통일을 잃었군요. 병훈이의 실력은 소문으로 듣기에도 상당한 듯 했다. 실력이래, 싸움 실력. 게다가 생긴 것도 상당했다. 잘생겼대요, 병훈이가. 여자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남자들이 보기에는 진짜 잘생긴 얼굴로 쳐줄 만한 얼굴이랄까? 게다가 싸움 잘하고 터프하고 머리 회전까지 비상해서 패거리들 중에는 자진해서 충복이 된 녀석들도 상당하다고 들었다.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터프하고 그런 병훈이란 녀석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와서 새로운 짱을 먹었죠. 그 전까지는 내가 의도치 않게 짱을 먹고 있었는데 나도 먼 발치로 몇 번 스치고 지나간 적이 있지만 상당히 묘한 카리스마가 있는 녀석이었다. 딱 나네. 처음에 그는 나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긴 나 같은 아웃사이더는 그의 안중에 없었을 것이다. 겉보기로는 제법 평범해 보이는 탓도 있지만 사실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려서 좋을 일이 없다는 것쯤이야. 웬만한 짱들에게는 상식이 아닌가. 웬만한 짱들이래. 그러나 이윽고 그는 나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나한테는 못 당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그의 속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다. 또 의도치 않게 내가 휘말려 들어가게 됐죠. 안 싸우고 싶은데. 원래 소문이라는 게 그렇듯이 사람들은 단순히 재미로 떠들지만 실제 당사자들은 피가 부글부글 끓어서 잠을 못 이루는 법이다. 거기까진 좋았다. 즉 그런 정도의 막연한 이유로 시비를 걸 만큼 못난 놈은 아니었다는 거다. 자존심은 좀 있는 녀석인 것 같죠? 그가 날 한번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한 본격적인 사건은
의외로 아주 엉뚱한 곳에서 찾아왔다. 운동장에 앉아있다가 웬 빈 가방이 놓여있길래 주인을 찾아주려고 가방을 뒤적인 것이 화근이었다. 아니, 주인 찾으려고 가방을 뒤지기까지? 가방 하나만 덜렁 놓여있었으니 잃어버린 가방이라고 생각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게 바로 병훈이의 가방이었던 것이다. 하필 새로운 짱의 가방이네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병훈이의 쫄따구 하나가 가방을 지키다 말고 좋아하는 여자애가 교문 앞으로 지나가자 쫄래쫄래 따라가 버린 것이었다. 가방 지키던 쫄따구가 여자 따라갔어요. 그 녀석은 나중에 혼쭐이 나긴 했지만 결국 그 여자애와 사귀게 되었다. 목숨을 건 사랑이 나거나 할까? 쿠쿠. 쿠쿠하고 웃고 있어. 가방을 뒤진 것 자체는 예사로울 수도 있었으나 막상 공을 차던 병훈이가 달려왔을 때 내 손에 들려있었던 것은 그의 일기장이었고 그게 말하자면 휘발유에 불을 끼얹은 격이 된 것이었다. 하필 일기장을? 그는 뒤따라 달려온 패거리를 물러나게 하더니 나와 협상을 시작했던 것이다. 너 봤지? 뭘? 난 시치미를 띄웠다. 내 일기장 말이야. 너 일기도 쓰니? 나는 얼굴 가득히 빈정거림을 띄우며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다. 아니, 빈정거렸어 왜? 병훈이의 얼굴은 살벌하게 변해 있었다. 멋지다. 감탄하고 있어 그 와중에요. 운동을 꽤 오래 한 듯 가무잡잡해 보이는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 툭 튀어나온 힘줄. 한 손으로 찍어 누르면 웬만한 조무래기들은 기절해버릴 것 같았다. 사나이답게 솔직히 말해봐. 어디까지 봤어? 난 본 거 없어. 이상한 연애편지 같은 거밖에는. 심지어 연애편지를? 그 순간에 병훈이의 주먹은 내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고 나는 오른쪽 다리를 뒤로 빼며 몸을 뒤로 젖혀서야 간신히 피할 수 있었다. 옆으로 피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병훈이의 다른 손이 내 옆구리를 강타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통증이 있었지만 다행히 나는 통증에는 익숙하다. 발길질로 똑같은 자리를 차주었더니 녀석도 비틀거리며 물러나 주었다. 똑같은 곳을? 난 싸우고 싶지 않다. 이렇게만 말하고 일그러지는 얼굴을 간신히 펴며 그 자리를 떠나는 나를 병훈이는 말리지 않았다. 그도 옆구리가 나 못지않게 아팠을 것이다. 뭔가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그 이후로 병훈이는 계속 날 저렇게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아, 그 뒤로 병훈이가 패거리를 끌고 얘를 주인공은 막 스토킹을 하고 있죠. 내가 뭘 보긴 봤냐고? 물론이다. 이상한 연애편지다. 그렇지. 이상하다고 하는 게 옳은 것 같다. 병훈이는 생각보다 글솜씨가 좋아서 전교를 평정한 이야기를 마치 무협지 쓰듯이 써놓았길래 슬금슬금 읽다 보니 뭔가 이상했던 것이다. 차근차근 읽어나간 게 아니라 듬성듬성 건너뛰면서 읽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진 확실치 않지만 이랬다 저랬다로 서술되던 어미가 때때로 너도 그렇지? 라든가 내 마음을 정말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등으로 끝나곤 했다. 상대방이 절대로 여자가 아닌 건 확실하다. 여자한테 내 마음을 이해 어쩌고 할 녀석이 절대로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 녀석 약간 호모 기질이 있나 보다 싶어서 킥 웃고 넘기고 있을 때 그가 나타났던 거였다. 그 이후로 이렇게 병훈이네 패거리와 부딪힐 일이 있다면 나는 가능하면 자리를 피해 달아나는 것이고 뭐 두려운 건 아니다.
사실 나에게 있어서 고등학생들 싸움이라는 거야 워낙에 뻔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는 물론이고 5이나 6 정도까지도 한 대도 안 맞고 처리할 수 있으니까. 자기도 고딩이면서. 하지만 그동안 조용했던 평화가 흐트러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피해버리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싸움이 지겹다. 혼자 다 컸죠. 그러나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나는 병훈이가 패거리에게 지정한 제1호 공적이었다. 날 잡으면 1계급 툭지네. 하여간 화려한 포상이 걸려있는 모양이었다. 자기 고딩네 패거리 안에서도 뭔 계급이 있나봐요. 유치하게. 으슥한 시간에 병훈이네 패거리에게 쫓겨 달리다 보니 뒷산을 제법 높이 오르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병훈이가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몰아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곳에는 유령의 집이라는 소문이 도는 그 괴상한 저택이 있었다. 분명히 오랫동안 비어있던 저택인데 사람 그림자가 언뜻 비치기도 하고 밤이면 음악 소리가 나기도 하고 유령을 잡겠다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영영 소식이 끊어지기도 하는 등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흉흉한 소문이 나도는 곳이었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사이엔가 병훈이네는 보이지 않고 잠깐 새 해는 까맣게 저물어서 주변은 불빛 하나 없고 병훈이가 주인공을 일부러 이쪽으로 유인했네요. 그러고 자기네는 사라졌고 앞쪽에는 기괴한 모습의 저택만 서 있을 뿐이었다. 저택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집이다. 방이 30개쯤이나 되려나. 규모 면에서는 누군가 개인 소유의 집이라기보다는 병원이나 학교 같은 느낌에 더 가까웠다. 하지만 방마다 드리워져 있는 커튼이라든가 베란다 같은 건축 양식은 집이라는 느낌이었다. 이게 유령의 집이 맞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현관으로 향한 것은 불이 켜진 방이 서너 개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야 불도 켜진 방이 있었기에 현관으로 당당하게 향하게 되었죠. 그 무서운 소문이 도는 집을. 대문을 지나고 널찍한 앞들을 지나고 육중해 보이는 양쪽으로 열리는 문에 도달했을 때 내 머릿속에는 꼬마 유령 캐스퍼, 미녀와 야수, 드라큘라 등 갖가지 을씨년스러운 장면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아니 캐스퍼가 을씨년스러워요? 미녀와 야수가 을씨년스러워요? 겁쟁이 아니야 이거? 고등학생이라 돼가지고. 끼익 문이 열렸다. 환상적인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라면 바깥에 부는 괴이스런 바람과 달리 이 안에서는 훈풍이 불어야 하건만 역시 이건 만화가 아니라 실제였다. 바람만 안 불었지 바깥과 마찬가지로 황량하게 그지없는 집. 비록 사람을 피해 달아나 것이긴 하지만 역시 이렇게 어둡고 추운 곳에서는 사람을 찾아 불빛이 있는 곳을 향해 가게 되었다.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물이나 먹을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나는 바깥에서 보았을 때 불이 켜져 있던 2층의 한 방으로 향했다. 계단을 지나서 어두운 복도를 더듬어 가다 보니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다. 조심스럽게 가능한 한 소리를 내지 않고 문을 조금 열어보았다. 문을 열었어요. 노크도 안 하고. 별로 크지 않은 방이어서 방 안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뭐야? 테이블을 둘러싸고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뭔가 이상한 수학 공식 같은 게 적혀있는 칠판이 사방 벽에 있었고 뭐 마약 제조하는 곳 아니겠죠? 라면 상자만 한 이상한 기계, 그리고 벗어 던져놓은 내복들과 윗도리들, 전선과 쇠꼬챙이 같은 기기 묘묘한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다. 그중 2명의 남자는 더운지 러닝 셔츠 위에 단추를 다 풀어헤친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 복장으로 꽤 오래 버텼는지 꾀주제하기 이를 데 없었다. 노숙자들? 그 중에 제일 키가 작은 사내 하나는 그래도 좀 나은 복장이었다. 안경을 쓰고 속에는 뭘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겉에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 사내 때문에 이 방이 노무자들의 합숙소가 아니라 무슨 과학 실험실처럼 보였다. 뭐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테이블 위를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이고 웃겨 뭐야. 거기에는 바로 그것, 맙소사, 바로 병훈이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일기장을 왜 그 사람들이 실험복을 입고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반쯤 벗은 채로 온몸에 전선이 연결된 여자 사이보그의 그림, 괄호치고 병훈이가 직접 그린 듯한 그림, 그것이 있었으니까 다른 것일 리가 없다. 그리고 난 보았다. 아무도 건들지 않았는데 그 물건이 쓱 사라져버리는 것을. 아무도 건들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죠? 병훈이의 일기장이 사라져버렸어요. 난 튀어나오려는 눈을 제자리에 붙들어 놓느라 한참을 애써야 했다. 대체 저게 뭐지? 타임머신인가? 순간이동기인가? 여러 가지 만화나 소설에서 눈앞에 물건이 뿅 하고 사라질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재밌게만 생각했는데 현실에서 겪어보니 이거 장난이 아니다. 무슨 유명한 마술사가 손재주를 부리더라도 뭔가 틈이 있거나 하다못해 이야 하고 기합을 넣는 시선 끌기라도 있는 법이 아닌가. 이런저런 것 하나 없이 그냥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났다. 그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나타난 것이다. 그건 아무리 봐도 강아지인 것 같았다. 병훈이의 일기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강아지가 나타났어요. 전쟁터에서 죽다 살아난 강아지라면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온몸이 피투성이에 여기저기 크게 상처를 입은 듯하고 신음을 흘리고 있으니까. 뭐가 배달이 왔냐면요. 양 배달이 왔네요. 따뜻하게 왔네요. 자, 강아지가 나타나서 신음을 흘리고 있어요. 아픈가 봐요. 아, 역시 안 되겠군. 가운을 입은 남자가 한숨처럼 내뱉자 와이셔츠 차림의 수염이 더부룩한 남자가 강아지를 끌어안았다. 귀여워 죽겠다는 듯 목을 쓸어주면서 감격에 차서 외친다. 그래도 이 녀석 살아있어. 저 상태로는 살아있어 봤자야. 체중이 사람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저 정도니까 사람이라면 벌써 죽었어. 그 남자들이 강아지 뭔가 순간이동 같은 걸 시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나가 몰래 숨어서 보고 있어요. 그 순간 나는 무언가 섬찟한 기운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려 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현상 때문에 누군가 가까이 온 것도 몰랐던 것이다. 쉿, 움직이지 마. 내 목덜미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병훈이었다. 병훈이는 내 목덜미를 그대로 쥔 채로 잡아 끌어 긴 복도를 지나 반대편 구석에 있는 방으로 데려갔다. 병훈이도 나도 발소리를 죽이려고 애를 썼음은 물론이다. 아, 전화 와서 내용을 못 들었어요. 앞에서부터 잠깐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맨 처음에 나는 고딩인데요. 학교에서 짱이었어요. 근데 나는 싸우는 것도 싫고 막 무슨 패거리 끌고 다니는 것도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병훈이라는 잘생기고 터프하고 공부도 잘하는 남자가 나타난 거죠. 근데 걔는 오자마자 우리 학교의 모든 패거리를 다 평정하면서 그 새로운 짱이 됐어요. 그랬는데 병훈이가 계속 나를 언제 한번 손봐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난 1장이고 아직 완전한 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니까. 그랬는데 내가 글쎄
어느 날 운동장에 가방이 있는 걸 보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착한 애죠 나는, 주인 찾아주려고 가방을 뒤진 거예요. 근데 그 가방에 일기장이 있어요. 근데 그 일기장 내용이 좀 이상한 거예요. 보다 보니까 약간 그냥 일기가 아니라 너도 이해하지? 막 이런 그윽한 내용들이 막 써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막 이런 게 써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읽다 보니까 이것은 일기가 아니라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병훈이라는 애는 이게 여자한테 쓰는 내용이 아닌 거죠. 남자한테 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호모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병훈이가 와서 그걸 딱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너 뭐 봤어 안 봤어? 이러니까 내가 나 뭐 못 봤어. 이상한 연애 편지 같은 거밖에 못 봤는데? 해서 그대로 죽방을 맞았죠. 그래서 둘이 약간 싸우다가 내가 걔한테 이제 때려서 걔가 이제 비틀하고 있을 때 내가 그런 거예요. 나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가버렸어요. 근데 그 뒤로 병훈이가 패거리를 이끌고 나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멀찍이서. 싸울 기회만을 노리면서. 그랬는데 어느 날은 그 병훈이네 패거리를 또 피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산 속에 유명한 흉가 같은 저택이 있어요. 그 저택으로 걔네가 나를 약간 유인해 놓은 것처럼 해서 내가 그 길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걔네를 피해서 가다 보니까. 근데 그 저택이 흉가로 유명한 곳인데 막상 가까이 가보니까 불 켜진 방이 한 3개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용기 있게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가다가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2층에 불이 켜진 방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근데 몰래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 어떤 3명의 허름한 옷차림을 한 남자가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무슨 칠판 같은 거에 막 수학 공식 같은 게 잔뜩 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테이블 위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테이블 위에는 병훈이의 일기장이 펼쳐진 채로 놔져 있었죠. 그래서 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계속 몰래 보고 있자니까 그리고 그 남자 중에 한 사람은 무슨 실험복 같은 걸 입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보다 보니까 그 일기장이 갑자기 순간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뿅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 강아지가 뿅 나타났어요. 근데 그 강아지는 굉장히 고생을 하고 온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아픈 것처럼 막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실험하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군. 사람의 몸무게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강아지도 이 지경이 됐으니까 만약에 사람이 이거를 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죽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문가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 뒤에 누군가 나타난 거죠. 병훈이가 바로 이제 나를 몰래 불러가지고 들키면 안 된다는 듯이 나를 끌고 어떤 다른 구석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지금까지 이만큼 이야기였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내용 정리해준 것만 들었을 땐 판타지물인데요. 추리소설 이래잖아요. 추리소설 걸작 이래잖아요. 그래서 병훈이가 몰래 나를 멀리까지 데려갔어요. 잠깐 얘기 좀 하자. 병훈이는 이렇게 말하더니 나를 놓아주고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제쳤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와서인지 눈썹만한 달빛으로도 방 안의 윤곽이 제법 뚜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 방은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도 사람이 살고 있는 냄새가 풍겼다. 무려 사람이 사는 집이었어요. 침대가 있고 주전자와 물컵이 있고 벗어 던져놓은 트레이닝복 바지와 돌돌 말린 양말이 있고. 병훈이의 방일까요? 현실 고증. 달빛에 비쳐 보이는 병훈이의 얼굴은 윤곽이 더 뚜렷해 보이고 더 남자다워 보인다. 나는 지금 병훈이가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잠깐 이리 앉아봐. 침대에 털썩 앉으며 병훈이가 말했다. 왜 병훈이가 나를 이곳으로 유인해서 자기 방으로 데리고 왔을까요? 그 호모로 의심되는 병훈이가. 별뜻 없이 한 말이겠지만 나는 제법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유는 모르겠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병훈이가 내 어깨에 획 팔을 걸친다. 으악! 난 그의 팔을 밀어내고 싶은 걸 간신히 참으며 태연한 척 하려고 애썼다. 놀랐지? 병훈이가 공포스럽게 씩 웃는다. 쉽게 못 나가는? 이런 한적한 곳에서 날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녀석과 단 둘이 있다니. 특히 상대방은 맵을 잘 아는 녀석이라니. 맵이래. 다만 이상한 건 병훈이에게는 날 해치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거였다. 긴장하지 않아도 돼. 너랑 싸울 마음은 없어. 정말? 그래, 실은 싸울 필요가 없어. 왜? 그 말에 병훈이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망설이는 듯 했다. 한참을 침묵하며 어둠을 응시하던 병훈이가 이윽고 내 어깨를 주물주물하며 입을 떼었다. 그래, 다 털어놓을게. 뭘? 자, 넌 내 일기장을 봤으니까 아마 대충은 짐작하고 있지 않겠니? 내가 아껴줄게. 으익, 들어와라.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긴장했다. 혹시 자기가 동성 연애자라고 밝히려는 건 아닐까? 난 슬쩍 병훈이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긴장된 얼굴, 남성미가 흐르는 얼굴이었다. 근데 왜 나는 지금 병훈이한테 반하고 있는 거죠?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이 자리에서 날 사랑한다면서 덥석 안아버린다고 해도 뭐라고 거부하지도 못할 것만 같았다. 병훈이의 얼굴은 내가 참 좋아하는 얼굴이니까. 하지만 난 동성 연애자는 절대로 아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건 아니다. 다만 인간적으로 병훈이가 멋있어 보였다는 얘기일 뿐이다. 하지만 병훈이의 입에서 나온 건 전혀 엉뚱한 소리였다. 나 실험 대상이야. 이것들이 미쳤나? 띠용? 눈이 튀어나오는 소리를 느끼며 나는 말똥말똥 병훈이를 쳐다보았다. 무슨 실험 대상? 이제 병훈이가 이야기를 해줬고 그 뒤의 얘기인 거예요. 병훈이가 털어놓은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대충 짐작은 갔다. 평소에 나라면 절대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 전에 그 이상한 현상을 목격한 후였기 때문에 나는 무슨 소리를 해도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세계는 수많은 평행우주들로 갈라진다는 거야. 평행우주라는 단어 때문에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왜? 누구나 그런 생각 해보잖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어딘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야. 그런 식으로 무수한 세계가 시간적으로 같은 지점을 지나고 있는 거야. 평행우주의 실험의 대상자인 병훈이었죠. 무수히 많은 세계와 무수히 많은 나. 그거 참 소름이 오싹 끼칠 정도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였다. 난 조금 반발해보았다. 그렇다면 그건 내가 아니지 않아? 아니, 분명히 너야. 다만 조금 다른 상황에 처한 너지. 머릿속으로 백투더퓨처니 터미네이터니 하는 온갖 SF 영화들이 스쳐갔다. 실망. 왜요? 아까는 미쳤다며요. 뭘 기대한 거예요? 병훈이의 말에 의하면 이 연구소의 사람들이 어느 날 병훈이에게 접근해 와서 두 개의 다른 인생을 살아볼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제의를 해왔다는 것이었다. 재밌겠네. 근데 내 의식이 그 양쪽에 다 가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두 개의 인생을 살아본다고 해도 어차피 인간에게 주어진 수명은 한정되어 있으니 다른 내가 되어볼 수는 없다. 다만 교환 일기를 쓸 수 있다는 거였다. 아, 교환일기의 대상이 또 다른 세계에 있는 나였구나. 양쪽 평행우주에 공통되는 지점에 일기를 가져다 두면 또 하나의 내가 그 지점에 왔을 때 그 일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였다. 아, 그래서 그 운동장의 특정 지점에 가방을 꼭 놔둬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병훈이가 자기 따까리한테 그 가방을 지키고 있으라고 말을 했었던 거였군요. 아리송송하지? 그럭저럭 도통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었다. 난 SF 영화를 좋아하고 그런 식의 개념으로 볼 때 그럭저럭 이해할 수 있을 만 했으니까. 다만 현실이라는 점이 다를 뿐. 이번 시나리오 짱짱이에요? 여태 이야기 중에 제일 나요? 그래서? 상대방도 역시 나야. 겁대가리 없는 놈이지. 서로 이런 일 저런 일, 서로 해보고 싶은 일을 나누어서 하면서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이상한 연애 편지 같은 문투가 된 거였어. 말하자면 그 실험을 하기 위해 전학을 온 거였고 저쪽 세상의 자기와 힘을 합쳐 정보 교환을 하는 바람에 쉽게 전교를 평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아, 저쪽 세계의 우리 학교 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교 평정이 쉬웠구나. 아니 근데 그런 위험한 실험에 참여하고 있으면 이런 짓거리나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몸 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학교를 평정하고 짱이 됐었어야 하는 거죠? 이 연구소에 바로 그쪽 세계와 이쪽 세계가 교차되는 지점이 있어. 정확히는 아까 그 방이지. 아항. 아항이래, 아항. 정보가 최고다. 그 일기장이 없어진 건 저쪽 세계의 병훈이가 그 일기장을 가져갔다는 뜻이 되는 건가? 아, 그쪽 세계에서 그 일기장을 가져갔구나. 아, 그 방에 그 장소에 놔야 되는 거군요. 골치 아프지만 재미도 있네. 하여간 그래서 너랑 안 싸운다는 거야. 저쪽 세계에 나와 싸워서 벌써 졌다는 것이었다. 아, 저쪽 세계에서는 내가 이겼군요. 6시간 동안의 대혈투였다 나. 허참 이상도 하지. 난 원래는 2시간이 넘게 싸우다 결판이 안 나면 그냥 항복해버리자는 주의인데. 물론 그렇게까지 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지만. 아쉬운 건 저쪽 세계에선 그렇게 해서 너랑 내가 굉장히 친해졌는데 여기에선 아직 이런 사이라는 거지. 그래서 친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어깨를 주물주물 했군요. 병훈이가 따뜻한 눈빛으로 날 바라본다. 너도 나랑 친해지고 싶니? 하긴 나도 사실은 너랑 친해지고 싶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난 이 말을 입 밖으로 내진 않았다. 하지만 너네들은 아직도 날 쫓아다니잖아. 언제나 과잉 충성하는 애들이 문제라니까. 기회주의자 병훈이. 병훈이는 다시 씩 웃었다. 이제는 그 웃음이 그렇게 공포스럽게 보이진 않았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건데? 날 이상하게 보는 게 싫어서. 그뿐이야? 아, 사실은 문제가 좀 있어. 뭔데? 아까 강아지 봤지? 그들은 나를 직접 저쪽 세계로 보내려고 하고 있어. 헐, 병훈이 죽을 것 같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하게 일주일이 더 지났다. 병훈이는 그동안에도 매일 교환일기를 쓰면서 상대방을 정탐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학 공식을 날마다 썼다 지웠다 하며 뭔가를 계속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 공식의 주축이 되는 변수는 바로 병훈이의 몸무게였다.
그새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그 연구소가 평행우주의 교차 지점으로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연구소에서 시공간을 일부러 왜곡시켜 이 세계와 저쪽 세계를 억지로 교차시켰다는 점이었다. 그럼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엉겁결에 친구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난 성격상 내 친구의 위험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아니 이거 사실상 내가 병훈이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훈이가 과잉 충성하는 애들을 다 모아놓은 앞에서 날 한번 덥석 껴안고 나자 뒤따르던 패거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난 이 일에만 골몰할 수 있었다. 결국 그 교차 지점을 없애버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이었다. 그들이 수학 공식과 장비로 만들어낸 지점이니까 그들을 협박해서 그 공간을 원래대로 돌려놓은 다음 그 라면 박스 같은 장비만 없애버리면 되는 게 아닐까 싶었다. 왜 자꾸 브로맨스를 엮어요? 아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사실상 처음부터 병훈이한테 잘생겼다고 막 감탄하고 이랬잖아요. 그들과 한바탕 싸워야 한다는 점이 좀 걸리지만 병훈이나 나나 장정 세 사람쯤은 몸풀이 정도니까. 그들 중에 딱히 덩치 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게 좋겠어. 오늘은 책이 공상과학이에요. 아니요, 오늘 추리소설 걸작선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인공을 묶어놓고 때려야 돼요. 정신 못 차리네, 자식. 잘 보고 있군요. 근데 지금 병훈이가 시무룩하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을 했죠. 병훈이가 시무룩한 어조로 말했을 때 난 믿을 수가 없었다. 네 일이잖아. 나는 얼마간 뾰루퉁해져서 말했으나 병훈이는 자신 없는 투로 변명을 늘어놓았다. 저쪽 세계의 자신이 이미 시도를 해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지없이 실패했다는 것. 나와 함께였대? 저쪽 세계에서 자기랑 같이 가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 연인 아닙니까? 그 질문에 병훈이는 얼마간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쪽 세계의 나는 널 너무 아껴서 안 데리고 간 모양이야. 아니 이게 로맨스가 아니면 뭐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럼 뭐 시도해본 것도 아니네. 그럼 함께 해줄 거야? 병훈이가 매달리는 듯한 어투로 말했다. 아니 작가가 대사를 게이처럼 만들어버리네요. 어휴 뭐야. 그답지 않다. 하지만 어쨌든 좋다. 영웅다운 일을 하는데 이것저것 가려서 뭘 하겠느냔 말이다. 저쪽 세상의 병훈이는 실패를 했다지만 그 실패는 우리에겐 아주 값진 것이었다. 그 과정에 대한 온갖 기록을 자세히 남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맵을 알고 스타를 하는 식인 것이다. 아니, 게임 공략집을 한 손에 쥐고 게임을 하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 시점에서의 나였는데 아무래도 저쪽 세계의 나와 연락할 수 있어야만 할 것 같았던 것이다. 저쪽 세계에서 처리해줘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병훈이는 이미 저쪽에서 얼굴이 너무 알려졌으니까. 아, 저쪽 세계에서의 나는 아직 그 회방노는 작전에 참여를 안 했었죠. 그래서 저쪽 세계에 내가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나도 아무래도 저쪽 세계의 나와 뭔가를 하게 될 것 같죠? 사랑 얘기예요. 저쪽 세계의 나와 이쪽 세계의 나를 연결하는 작업은 생각만큼 까다롭진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전체 중에 가장 어려운 과정은 나의 결심이었다. 저쪽 세계에 또 다른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대화를 나누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 말이다. 사실은 정말로 달아나고 싶었다. 병은이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나도 사나이다.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순 없었고 양쪽 병훈이의 도움을 빌어서 우리, 즉 이쪽 세계의 나와 저쪽 세계의 나는 우리끼리의 일기장을 서로 교환하게 된 것이었다. 우리끼리, 나끼리도 교환일기를 쓰게 됐죠. 병훈이도 자기끼리 쓰고 있고. 병훈이의 일기장이 전달되는 포인트를 이용하는 건 들킬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장비를 훔쳐다가 그 저택에서 조금 떨어진 숲에다가 또 하나의 교차점을 만들어 보았다. 별로 어렵진 않았다. 아니 그런 짓을 맡겨도 되는 거야? 얘네는 지금 부작용이 어떨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자 곧 나도 저쪽 세상의 내가 쓴 일기장을 손에 쥐게 되었다. 으아, 그 이상함이라니.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다. 저쪽 세상의 나는 확실히 나 자신과 아주 많이 비슷했다. 재밌겠다, 그죠? 다른 세계의 나와 교환 일기를 주고받는다니. 10대의 팩이랄까요? 그러네요. 위험한 것도 모르고. 일기장을 통한 몇 번의 통신으로 상세한 과정이 계산되었을 무렵 병훈이는 드디어 그들로부터 저쪽 세계로 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말이 제안이지 사실상 그건 협박이었다. 병훈이는 실험 대상이 되는 대가로 그들에게서 상당한 돈을 받았었던 것이다. 안 하겠다고 자꾸 거부하자 그럼 그동안 받은 돈을 다 내놓으라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았다. 병훈이는 집안 사정 때문에 이미 돈이 바닥이나 없는 형편이었고 하긴 집안 사정이라도 있지 않는다면 누가 쉽게 그런 이상한 실험의 대상이 되겠는가. 다급해진 내가 일기장을 통해 숲속에 숨어 상황을 적어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 와서 섰다. 누구한테 들켰어요. 흘끔 돌아본 나는 기겁을 했다. 세 남자 중 가운을 입었었던 사람이 음침한 얼굴로 서 있었던 것이다. 네 놈이었군. 어째 계산이 안 맞는다 했어. 그는 백목을 세워 칠판을 긁어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한 잘못은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병훈이가 제대로 실험 대상으로서 놀아나주지 않은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두 명의 병훈이가 있는 세계에 대해 두 명의 내가 허락도 없이 연결한 것이었다. 그건 아주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아는가? 두 개의 직선에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지? 그런 이상한 직선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평행우주는 원래 평행하기 때문에 교점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야. 평행선 몰라, 평행선. 그런데 우리는 그 공간을 억지로 늘려서 교점을 하나 만들어서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보려고 했어. 그런데 왜 직접 안 하시고 병훈이를 끌어들인 거죠? 그건 그의 말문이 막힌 사이 어느새 뒤에 병훈이가 와서 서 있었다. 겁이 많으니까 그렇지 뭐. 원래 말이야.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겁이 많아진다고. 나야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해도 잃어버릴 것도 없으니까 덤벼들었지만. 병은이가 손짓으로 둘은 이미 해치웠어 라는 사인을 보내왔다. 오늘은 남자밖에 안 나와서 예네밍님의 목이 고생하시네요. 맞아요. 지금 방금 이 실험자 목소리 내고 나서 갑자기 목 아파졌어요. 작가 이 개이 녀석 혼내야 돼요. 여러모로. 그니까. 이미 둘은 해치웠어요. 병은이가.
사내의 얼굴이 격정적으로 흔들리더니 옆에 내려놓았던 무언가 집어들었다.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다. 왜냐면 그 장비가 평행우주 분리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라리 죽어나가는 총이었다면 매트릭스처럼 샤샤샥 피하는 흉내라도 내보며 즐거워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저쪽 세계의 병훈이가 보내온 정보에 의하면 두 평행우주의 교점을 만드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현재의 평행우주를 두 갈래로 갈래치기 하는 장치였다. 현재의 평행우주를 나눠버릴 수도 있나 봐요. 즉, 이 장치가 지정하는 위치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속하는 우주가 둘로 분리된다는 것이었다. 이 세계가 분리돼 버리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왔어요, 사내가. 슬라이딩 도어즈라는 영화를 보았는가? 전철을 타는 나와 못타는 나.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갈래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의 생각대로 실제의 나는 한쪽에 속하게 된다. 가령 내가 학교를 갈까 말까 갈등하고 있었다면 학교를 갈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평행우주 분리기로 맞으면 학교를 가는 것이고, 가지 말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맞으면 학교를 가지 않게 된다거나 할까. 물론 갈까 말까 갈등하고 있으니만큼 두 갈래의 반대쪽으로 갈라진 세계의 나는 반대의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었다. 촉근 이론이에요? 난 내 운명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질색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닌 다른 평행우주로 튕겨나가는 것은 정말 싫단 말이다. 둘로 분열되건 셋으로 분열되건 지금의 나는 이 순간에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게 아닌가. 병훈이 역시 그 느낌에 동의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내 곁에서 죽어라 하고 달려가고 있는 걸 보면 둘 다 지금 튀고 있는 거죠? 그 우주 분리기를 보고. 그리고 쫓아오는 그 사내 역시 정말로 죽어라 하고 달리고 있었다. 그 총 한번 쏴보겠다고 죽어라 하고 쫓아오다가 이윽고 총을 겨누었는데 그 총은 사내가 들기엔 지나치게 무거운 것 같았다. 나는 모퉁이를 돌면서 뒤를 슬쩍 쳐다봤는데 그 사내는 총의 무게 때문에 휘청하더니 애꿎은 길가의 강아지를 쏘았다. 그리고 그 강아지가 맞았다. 그 순간 겉보기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모퉁이를 꺾어 도는 순간 나는 그 강아지로 인해 이 세계가 두 개로 분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속한 쪽은 그 강아지에게서는 지옥 쪽인 모양이었다. 지옥 쪽? 깨갱 소리와 함께 꽁지에 불이 붙은 그 강아지가 내 곁을 순식간에 지나갔으니까. 난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병훈이와 함께 눈물이 쏙 빠지도록 웃고 말았지만 생각해보면 엄청난 일이었다. 그들은 글자 그대로 미래를 조종하는 도구를 손에 넣은 것이 아닌가? 그 강아지에게 있어 지옥 쪽이 남았네요. 간신히 눈물을 진정시키고 허리를 편 순간 뭔가가 내 뒤통수에 와 닿았다. 거대한 총구, 바로 평행우주 분리기였다. 시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았다. 두려움에 손이 떨려왔다. 갑자기 내가 사는 세계가 분열되어 버리는 것이라니. 그리고 분열된 두 개의 나는 교환일기라도 쓰게 될 것인가? 어떡해. 지금 이 순간 그 총을 맞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뻑! 병훈이었다. 총관! 갑자기 위로 휙 뛰며 총을 걷어차 올린 것이었다. 총구가 위로 휙 돌더니 그대로 그 사내의 정수리를 강타했고 사내는 길게 누웠다. 역시 두 짱들 답네요. 역시나 무거운 총이었다. 병훈이가 씩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쭉 펴올렸다. 나 역시 만족스럽게 웃으며 병훈이와 손바닥을 맞부딪혀 자축했다.
그 순간 짜라라, 병훈이와 손바닥을 딱 부딪혔는데 그 순간 뭔가 짜르르 하고 느껴졌대요. 무슨 느낌일까요? 무언가가 온몸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왔다. 쓰러져 누워있던 그 사내가 우리를 향해 평행우주 불리기를 쏜 것이었다. 눈앞이 빨개졌다 파래졌다 했다. 빨간색일까 파란색일까. 우리가 동시에 갈래를 치게 되는 것이니 4명의 내가 생기는 걸지도 모르겠다. 정말 반갑지 않다. 나는 내가 하나인 게 좋다. 나는 마음을 굳게 가라앉히고 가능한 한 나인 채로 있으려고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분열되지 않아야 한다. 정신을 잘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군요. 나는 갈등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나인 채로 있는다. 완전 명상인데 이것. 그 순간 나는 집중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았다. 그건 바로 병훈이었다. 저놈과 함께한다. 난 어떻게든 무슨 행동이든 병훈이와 함께한다는 것으로 정신을 집중했다. 말로 설명하자니 이렇게 길긴 하지만 실제로는 순식간에 머릿속을 파바박 스쳐 지나간 생각들이었다. 번쩍. 온몸이 빠개지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지금? 근데 나는 그 불리기를 맞으면서 순간적으로 난 무조건 병훈이랑 같이 있는 쪽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병훈이는 과연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제대로 둘로 갈라졌는가? 하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습긴 하지만 난 정말로 병훈이와 함께 있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어떤 무언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아무리 많은 평행우주를 살더라도 결국 내가 느끼는 건 나 하나뿐이지 다른 만약이라는 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내가 살아가면서 그저 좀 더 다채롭고 풍요로운 상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일 뿐. 만약 이 순간에 살지 않는 내가 있다면 그건 나와 참 비슷한 또 하나의 다른 인간일 뿐이지 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솔직히 내가 분열되었는지 안 분열되었는지 난 알지도 못한다. 눈앞에 번개 같은 것이 번쩍한 순간 나는 왠지 모를 분노에 격렬히 휘말렸고 주먹으로 그 빌빌거리는 사내를 퍽 하고 까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터벅터벅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평행우주 불리기를 길 옆의 낭떠러지로 던져버렸다. 그때 발사가 또 됐나 보네요. 콱콱콱쾅. 폭발음과 함께 주위의 공기가 이상해지며 흔들렸다.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다가 제정신을 차려보니 황당하게도 연구소 자체가 없었다. 그 연구소라는 것 자체가 평행우주 불리기로 만들어낸 것이었을까? 아니 어쩌면 이 세계가 그 연구소가 없는 다른 평행우주와 합쳐져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연구소가 없는 평소의 우리로 돌아와 있었고 나는 황당하게도 병훈이의 패거리에게 쫓기며 그 연구소가 있던 빈터를 달리고 있었다. 옛날로 돌아온 거예요. 병훈이의 패거리가 날 스토킹하던 그때로 그 세계로 온 거죠. 연기 천재예요. 날 좀 그냥 놔두지. 쓱. 갑자기 연애물이 됐어요. 뭔가가 옆에 와서 선다 싶더니 병훈이가 옆에 와 서 있었다. 나는 지쳐서 정말 더 이상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다. 옆에 와서 서 있는 게 병훈이의 쫄따구가 아닌 병훈이 자체라는 걸 느낀 순간 나는 무언가에 걸려 나동그라졌다. 이거 듣기만 해서 복선들 여러 개를 다 놓쳐버렸네. 내가 나동그라졌어요. 그러자
달아나지 마. 병훈이가 곁에 와 쭈그리고 앉으며 말했다. 내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달아나지 않아도 돼. 병훈이가 다시 섬뜩한 눈빛으로 말했다. 분명히 섬뜩한 눈빛인데 이상도 하지. 나는 그의 눈빛에서 기묘한 장난기와 함께 기묘한 친밀감을 느낀 것이다. 내가 꿈을 꾼 게 아닌 모양이지? 나는 이렇게만 물었다. 병훈이가 씩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악수. 이렇게 우리는 화해를 했다. 그리고 보았다. 내가 무엇에 걸려 나동그라졌는지. 그건 라면 박스만한 바로 그 기계였다. 그 라면 기계는 그거죠. 공간을 뒤틀어서 교차점을 만드는 기계였고요. 그리고 그 우주 분리기는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연구소도 없어졌어요. 다만 공간 교차기만 남아있는 거죠. 어떤 평행우주를 살더라도 갈등의 순간에 나 대신 나와 똑같은 어떤 누군가가 대신 그 경험을 해봐준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그리고 아무리 나쁜 일도 대신 해준 그 사람의 것일 뿐 나 자신의 것은 결코 될 수가 없다. 병훈이와 나는 그런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봤자 크게 달라진 건 없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별로 갈등 없이 해치워버리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밖에. 여러 순간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내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걸 깨달았으니 이건 정말 절실해진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러고 보면 그러한 여러 가지 평행 우주를 살아보겠냐는 선택에서 살아보겠다는 걸 선택한 것 역시 그에게는 또 하나의 평행 우주였는지도 모르겠다. 나에게 있어서 그를 만난 것이 평행 우주였던 것처럼. 저 상상력이 너무 신기해서 작가가 누군지 찾아보고 왔어요. 작가는 방재희 씨는 1992년 스포츠서울 신춘문예 SF 부문에 최후의 실험이 당선이 됐었대요. SF 부문에. 단편소설로 시간여행, 사육사, 나는 왓슨, 그녀의 펫 등을 발표했다. SF 소설, 지필 외에는 번역가로도 활동 중이다. 원래 시간여행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스토리가 끝나고 에필로그가 시작이 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내 일기장에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내가 쓴 기억은 전혀 없었고 나의 일상과도 다른 어떤 부분이 발견된 것이다. 게다가 그 내용에는 나에게 교환일기를 요청하고 있었다. 내 일기장인데 상대방이 누군가가 나한테 교환일기를 쓰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상한 일이죠? 나 자신으로서 말이다. 그는 이쪽에서 사라져버린 그 라면 박스만한 장치와 매뉴얼을 어딘가에서 우연히 구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현명하게도 어떤 지점이 아니라 일기장 자체의 교차점을 걸어서 언제든지 일기를 교환할 수 있게 했다. 어쩌면 기계 자체가 훨씬 업그레이드 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또 다른 평행 세계의 내가 나한테 교환 일기를 제안을 했어요. 문득 다른 상황을 살아본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즉 나와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일기를 교환하고 있다. 30년 넘게 교환하고 있는 일기. 이제 늙었어요. 처음에는 나 자신이라는 생각에 거부감이 심하게 들었지만 이제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게다가 상황이 다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짚어볼 수 있게 되기도 한다. 내가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상태에서 나 자신으로서 판단해보는 기회가 있다거나 할까. 그런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문장은 이렇다. 나라면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볼 텐데. 다른 상황을 살아본다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나가 되어 냉철하게 판단해 본다는 진정한 의미의 일기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 싶다. 지금 그 친구는 친구에 지금 물음표가 되어 있어요. 저 세상의 나인 거죠. 지금 그 친구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자와 결혼해서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집트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좋은 벗으로서 일기를 교환하고 있다. 결혼할 때도 직장을 옮길 때도 내가 충심 어린 조언을 했음은 물론이다. 아마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진지한 조언이었을 것이다. 나니까. 정말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줄 수 있는 어쩌면 단 하나의 친구일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싸우기도 엄청 싸웠다. 나와 싸웠대요. 그러나 언제나 상대방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당연하다면 정말 당연한 것이다. 아주 냉정하면서 다른 상황에 있는 나이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면서 어떻게 일기를 교환하냐고? 하하! 시대의 발전은 정말 무섭지. 인터넷의 홈페이지 주소에 평행 우주의 교차 지점을 설정했더니 인터넷으로 교환일기를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랬군요. 끝이에요. 오늘은 추리소설 걸작선에 수록된 방제희 씨의 교환일기였는데요. 이게 추리소설에 속하는군요. 재밌었어요. 근데 왠지 엔딩은 저 이거 에필로그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 에필로그에는 나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누구죠? 그 녀석 이름 까먹었다. 나와 그 녀석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미래 이야기. 소설로서 완벽한 기승전결이에요. 이 캡슐락까지 걸린 영어는 뭐예요? 아, 고생하셨어요. 그럼 저기 캡슐락 걸린 T는, 소문자 T는 고생하셨자의 쌍시옷이군요. 따봉 따봉 따봉. 재밌었죠? 아, 맞아. 병훈이. 이게 이 책에 들은 게 되게 재밌죠? 작품들이. 물론 이 책에 여기 지금 제가 선택하지 않은 수많은 다른 작품들도 존재합니다. 추리를 본인이 하시네. 수많은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재밌는 것만 고른 거예요. 오늘의 수다거리. 아, 그러면 책 읽어주는 예리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수.